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북 좌파 정권에 들어와서 지금 방위비 협상하는 것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 싸워주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보루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익이 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마치 부동산 거래하듯이 100만 불을 불러놔놓고 나중에 50만 불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방위비 협상하는 것은 나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친북 좌파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회에 주한미군을 철수 명분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신년사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북 좌파 정권에서는 휴전선을 비롯해서 전부 국방력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위비 협상 문제가 앞으로 소위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 분담 원칙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방위비 협상을 여태 5년 단위로 하던 걸 1년 단위로 하자. 분담금도 50% 인상된 10억 달러로 하자. 이런 요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죠. 근데 이 무리한 요구를 기화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그런 명분으로 만들 소지는 없느냐. 나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한반도 평화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세기 초에 동북아의 청일전쟁, 노일전쟁, 만주사변, 6.25 전쟁, 동북아가 20세기 초에는 전쟁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70년간 동북아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전쟁 없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 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북중러 군사동맹, 사회주의 동맹에 서로 균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지속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철도, 도로 등 수십조를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동맹인 한미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방위비 협상을 질질 끌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미국 측도 무리한 요구는 해서는 안 된다. 친북 좌파 정권은 곧 끝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과의 한미동맹은 깨서는 안 된다. 소위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정권과 정권과의 동맹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국민과의 자유주의 동맹이다. 그런 시각에서 방위비 협상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답지 않는 북한 대변인 같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그걸 보면서 과연 이 국방부 장관이 할 말인가 나는 의아했습니다. 전임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더만은 이 정권의 국방부 장관은 국방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참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참 척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출세하려고 그런 처신을 하고 있느냐. 국방부 장관은요 그런 자리는 아니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북한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천안함 사건도 사과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연평도 포격 도발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것도 양해하자는 뜻입니다. 잊어버리자는 뜻이에요. 참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국방을 맡고 있으니 그러니까 국방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죠. 휴전선이 무너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NLL 포기하면서 해상을 내줬어요. 바다를. 그 다음에 공중정찰 하지 말라고 합의하면서 영공을 내줘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다 내주고 하늘 내주고
GP 폭파하고 전부 도로 깔아주고 하면서 땅도 다 내주고 있어요. 적어도 국방부 장관만큼은 이 정권의 정치적 결정에 반대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서 그리고 또 최근에 전방 7사단장이 철조만 끊어갖고 그 자랑스럽게 국회의원들한테 상납이나 하고 이런 군인이 지키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이 말. 그래서 정말 국방부 장관 이분 나는 안타깝다. 나중에 군인들로부터 정말로 몰매 맞을 짓을 하고 있다. 적어도 국방부 장관만큼은 나라를 지키는 장관이 되어줄 것을 내가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사령관인가 할 때 내 경남지사 할 때 한번 봤는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사람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벼락출세를 하고 장관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됩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 출신입니다. 그것도 공군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사성장군답게 처신을 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북의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 전쟁 없는 평화시대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은 70년간 전쟁 없는 평화시대를 구가해 왔죠. 북한이 간헐적으로 도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쟁 없는 평화시대를 구가해 왔죠. 그런데 그에 부응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월 2일 남산 신년회 인사장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갖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보면서 북의 김정은의 신년사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또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르게 보면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NLL을 포기해서 바다를 내주고 휴전선 지역에 정찰 합의 안 하게 해주고 하늘을 내주고 도로 철도 연결해서 땅도 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아니고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권이 평화를 빙자해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의 요구에 부응해서 일방적으로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 소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뭡니까? 그것은 핵이죠. 핵개발 자금 지원 다 해주고 그리고 북한 체제 붕괴 직전에 다 살려주고 이제 와서 또 제재로 북한이 어려워지는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지금 이를 지원해주는 국가는 문재인 정부밖에 없습니다. 나는 북한을 고사시키자 그런 뜻도 아니고 적어도 1년 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몇 달 후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지난 4월 27일 1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이 허구냐 진실이냐 그런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정말로 구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되돌릴 수 없는 평화라는 말이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또 평화가 경제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장평화는 경제의 독이다. 그 말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는 아무리 조심하고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께서는 영국의 체인벌린이 되지 말고 처칠이 되라. 그런 말씀을 내가 새해 드립니다. 최근에 중국 공군이 카디저, 우리 한국 방공 식별구역이죠. 이걸 원래 행사로 침입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2018년 1월, 2월, 4월, 7월, 8월, 10월, 11월 그러니까 월별마다 이 정례화에서 침범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에 진입을 시작해서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이어도 제주도 남쪽, 포항, 동쪽 울릉도까지 왕복을 하면서 2018년에만 8차례나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의도는 동해와 대한해협의 영역 표시 중국 세력권임을 과시하려고 하는 또 우리나라 문정권에게 이를 인정하라는 그런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전투기 발진 후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이런 도발은 거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 어장에 진출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북한이 중국 어선의 원산 앞바다 어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중국의 오징어 잡이 어선이 북한 전역을 휩쓸어 버립니다. 동해 쪽에 오징어가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를 부득이하게 또 서해 쪽에 가서 우리는 또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북한 어선, 중국 어선을 피해서 더 멀리 떨어진 동해로 나오다가 조난을 당했죠. 이 어선을 구하려고 광개토 대항함이 나갔다가 일본 초계기하고 또 마찰도 있었죠. 이런 걸 보면서 동해도 중국의 앞바다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하늘엔 중국 군용기가 뜨고 바다엔 중국 어선대가 뜨고 북한의 나징랑 중국 상해 전기 항로 개설하는 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점점 이렇게 상황이 악화돼 가니 이 한반도가 전부 중국에 속하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정권에서 이런 침략 행위는 이제는 좀 그만하도록 외교를 통해서 항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내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도 아닌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와서 참 유감스러운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여유와 낭만이 없어지고 정오와 분노만 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개그 프로그램도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자세히 돌아보면 군사정권 때도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주말마다 정말 즐거움을 줬던 웃으면 보기와요 프로도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 유머 1번지라는 프로가 얼마나 50 시절에 국민들의 카타르시스를 주었습니까? 거기 나오는 김영곤 씨가 했던 회장님, 우리 회장님, 뭐 탱자 가라사대 이런 프로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을 풍자했던 그런 프로입니다. 군사정권 시대에도 그 프로가 방송에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개그 콘서트라는 KBS의 프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 달인 이런 프로들은요 전 국민들이 그 시간만 되면 그 프로를 보기 위해서 개그 콘서트 그 시간에 다 모여들고 했습니다. 특히 달인 같은 거는 지금도 유튜브에 가보면 지금도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개그 프로그램이 소재 빈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도 압박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치를 개그 소재로 지금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개그 콘서트가 지금 아주 한 자리 숫자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폐지 의무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오히려 TVN의 코미디 빅리그 이 프로가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정권 이후에 정말로 정치 풍자 개그 코너가 사라졌다는 것, 이거는 국민들한테 여유와 낭만이 없는 서로 정오하고 분노하는 그런 사회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흥이 나는 사회, 신명 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들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